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적에두의 승료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벌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과태료 부분에서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나 공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이 부분을 잡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벌칙에서는 벌금형하고 과태료가 있는데 행정형벌이 바로 징역이라든지 벌금형에 이제 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행정질서벌이 바로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행정형벌과 관련돼서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3개. 종전하고 동일합니다. 종전하고 동일한데 첫 번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있죠. 자, 그러면 결국은 3년에 3천이냐 2년에 2천이냐 1년에 1,000이냐 시험에 출제되는 것은 구분하는 거 아니면 구분하는 게 나온다라든지 아니면 잘못 표현된 거 그걸 찾는 건데요. 먼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가 그 입찰, 측량과 관련돼서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거예요.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이 공정성을 무엇하게 되면 해치면 공정성을 해치게 되면 뭐 속임수라든지 위력을 가해서 어떤 공정한 입찰이 안 된다면 그건 얼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자, 우리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는 가장 어때요? 가장 무거운 행정형벌에 해당이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제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게 있고 1년에 1,000인데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매번 똑같이 암기법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허, 수, 아, 비, 투, 대여, 허수아비투, 대여, 복제 이렇게 딱 기억하시면 돼요. 허수아비투, 대여, 복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판매 있죠. 판매. 여기서 이 판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를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예요. 판매하거나 배포 이와 같은 경우가 해당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암기한다? 허, 수, 아, 비, 투, 대여, 복제, 그 다음에 판매 이렇게 딱 판매 배포 이렇게 기억. 허수아비투, 대여, 복제. 자, 여기서 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과거에는 토지 이동 신청을 게을리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됐던 시절이 있었죠. 2009년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토지 이동 신청을 게을리하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가 됐어요. 근데 이 과태료 부과를 삭제하면서 대신에 하나 신설된 것이 바로 뭐냐면 토지 이동 신청을 거짓으로 하게 되면 벌금형에 처한다라는 거죠. 여기서는 허는 토지 이동 신청을 어떻게 한 것이다? 토지 이동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과 무엇을 할까요?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 또는 무엇을 거치냐면 조사 또는 측량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을까요? 토지 이동 사유 중에 조사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무엇? 지목 변경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 측량과 관련된 대표적인 것들이 한 7개 정도 나올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뭘까? 줄여서 쓸게요.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그다음에 축척 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록사항 정정,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됐을 때는 그 등록을 무엇하도록 돼 있어요? 등록을 말소하도록 돼 있죠. 근데 말소 신청은 지적소관청이 바다로 돼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고 다른 지목으로 될 가능성이 없을 때 토지 소유자에게 말소 통지를 하죠. 그 말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이 경우에는 며칠 이내 9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고요. 합병하고 여기서 분할까지 분할. 물론 여기서 이제 분할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만 신청의 의무가 있냐면 이 경우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되는 경우, 일필지 일부가 용도가 다르게 돼서 그죠? 형질 변경 등으로 인해서 용도가 다르게 된 경우에만 60일 이내에 신청을 할 의무가 있고요. 나머지 합병의 경우에도 두 가지예요. 합병의 경우에도 두 가지. 하나는 무엇? 공동주택부지. 우리 다 토지동편에서 다 했어요. 공동주택 부지하고 그다음에 11개의 지목. 11개의 지목. 그 11개의 지목을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신다? 매번 나오는 내용이죠. 11개의 지목은 천수유학 철도 구제 공장체 이렇게 11개의 지목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합병을 신청할 의무가 따르는 거죠. 이런 거 보통 이제 일반적인 토지 이동은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데 그 토지 이동 신청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야? 토지 이동 신청을 거짓으로 했다 이겁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얼마?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수는 뭐냐면은 대가를 받은 거예요. 대가. 우리가 지적측량 수수료라는 게 있죠. 수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외에 어떠한 별도의 어떠한 대가를 받은 뭐 지적측량 기술자 이런 경우에는 역시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여기서 아비투는 공통적으로 누구와 관련된 것이냐면 여기서 아비투는 측량 기술자와 관련된 거예요. 측량 기술자와 관련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측량은 누가 하도록 돼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측량 기술자가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측량 기술자가 아닌 자가 측량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된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거고 여기서 B는 뭐냐면 업무상 어떠한 비밀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엇하게 되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도 역시 무엇이 된다? 1년에 1,000만 원이고요. 2는 이중 소속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이중으로 소속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중 소속 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비투는 측량 기술자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다음 대여. 여기서 이 대여는 대여하고 두 가지를 같이 볼게요. 대여하고 상대방. 대여와 무엇 상대방. 여기서 이제 빌려줘도 안 되고 빌려서 사용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빌려줘도 안 되고 빌려서 사용해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1년에 1,000만 원인데 여기서 그럼 대여는 결과적으로 뭘까요? 등록증이에요. 등록증을 빌려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등록증은 몇 개? 2개. 등록증 몇 개? 2개.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등록증 2개 나오죠. 그쵸? 하나는 뭐가 나올까요? 측량업의 등록증. 첫 번째는 이 측량업의 등록증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요? 성능검사 대행자. 또 하나는 성능검사 대행자가 된다 이겁니다. 측량업의 경우에는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총 11개가 있죠. 11개가 있는데 이걸 8과 3으로 나눠지죠. 8과 3으로 나눠지는데 8개의 종목, 측량업 중에 8개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우리가 등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3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돼요. 3개만 한번 볼까요? 3개는 어떤 거? 이거. 지적측량업, 공공측량업, 그 다음에 무한, 일반측량업. 이 3개의 경우에는 누구한테 등록을 하냐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돼요. 그럼 시도지사는 이제 등록을 신청을 받으면은 등록 기준에 적합하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발급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등록증을 대여하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성능검사 대행도 성능검사 대행자는 성능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등록을 하냐면 역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록증을 대여했다. 그러면 나중에 뭐 우리 앞에서도 다 정리가 됐지만 등록증을 대여하게 되면 등록이 뭐가 돼요? 등록이 취소가 되는 거죠. 등록이 취소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복제. 복제는 2가지예요. 측량 성과를 또는 측량 기록을, 이 측량 기록을 무단으로 무엇했을 때? 복제했을 때, 이와 같은 경우에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심사를 받지 않고 지도를 간행해서 판매하거나 배포한 경우 허수, 비, 투, 대여, 복제, 판매 이렇게 딱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2년에 2천만 원짜리가 자연스럽게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1년에 1,000만 원이 아닌 것을 하면 요 입찰의 공정성 해치는 경우 위력이라든지 속임수를 가했다. 이거 쓰시면 되고, 이거 없으면 이쪽에 있는 거 쓰면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측량 기준점은 우리가 누구든지 이걸 이전하거나 파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측량 기준점. 이 측량 기준점을 이전하거나 이거를 파손시킨 경우, 훼손시킨 경우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되냐면 2년에 2천만 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측량 기준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신청해야 되겠죠. 그죠? 37 요거 기억나시나요? 37. 30일 전에 미리 신청해라. 이전하고자 하는 30일 전에 그 기준점을 설치한 자에게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전 경비를 납부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줘요. 그럼 이전하고자 하는 7일 전까지 경비를 납부하면 되는 거죠. 그럼 왜 경비를 왜 납부하냐면은 이전을 측량 기준점에 이전에 들어가는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누가 부담한다?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를 납부하는 거죠. 그 다음 2번째, 고의로 측량을 잘못해가지고요. 그죠? 고의로 측량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그죠? 고의로 이 측량 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이 경우에도 2년에 2천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측량 성과는 9개로 반출이 안 되거든요. 측량 성과를 9개로 반출한 자. 측량 성과를 국외로 무엇한 자? 반출한 자. 그 다음에 부정이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거나, 아니면 등록을 하지 않은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등록은 몇 가지가 있다?
등록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 등록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에 대한 등록? 측량업의 등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다? 성능검사. 성능검사 대행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측량업을 등록을 하지 않고 측량업을 했다라든지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다라든지 성능검사 대행자가 성능검사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성능검사 대행자가 하는 역할이 뭘까요? 말 그대로 성능검사를 대행하는 자죠. 이 성능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2년에 2천만 원이에요.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측량업자가 측량기기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가 돼요. 그러나 성능검사 대행자가 성능검사를 부정한 방법으로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얼마?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형벌에는 이렇게 3년에 3천, 그 다음에 2년에 2천,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예요.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주어진 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만 잘 체크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행정 형벌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바로 뭐냐면 행정 질서벌이에요. 자,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최근에 이 행정 질서벌에 대해서 개정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공무원, 특히나 공사 시험에서 충분히 개정된 부분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서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행정 질서벌과 관련된 내용들 하나하나씩 같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 질서벌을 보게 되면 이 행정 질서벌은 과태료 부분이에요. 이 행정 질서벌은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얘는 과태료예요. 기존에 우리가 과태료는요. 기존의 과태료 규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그 다음에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있었어요. 근데 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쪼개집니다. 얼마로? 200만 원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쪼개져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거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바로 뭐냐면 측량 성과가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고시된 측량 성과와 어긋난 거 쓰는 거예요. 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이 고시된 측량 성과를 사용해야 되는데 고시된 측량 성과와 어긋난 측량 성과를 사용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제 부과가 되는데 이 과태료 부분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것이 어떤 부분 때문에 이 신경을 써야 되냐면 1차 위반했을 때, 1차 위반했을 때, 2차 위반했을 때, 3차 위반했을 때마다 각각 금액이 부과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금액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고시된 측량 성과를 사용해야 되는데 고시된 측량 성과와 어긋난 측량 성과를 사용한 거예요. 여기 3이죠. 여기 앞에 2를 쓰세요. 2를 쓰게 되면 230이에요. 230만 원. 그러니까 3차를 위반했을 때 얼마? 230이다 이거죠. 그럼 반으로 쪼개. 그럼 115죠. 그럼 120이에요. 120이고 1차를 위반했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 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제가 수업을 쭉 해보면 진행을 해보면 1차를 위반한 금액보다는
3차를 위반했을 때 이 금액을 기억하시는 게 훨씬 더 2차, 1차로 나눌 때 편리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일단 정당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정당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요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기서도 두 개로 나눠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무엇한 경우에 방해한 경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떠한 측량을 하거나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거나 토지 이동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공유수면을 출입할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애물도 제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무엇한 경우, 출입을 거부하거나 역시 무엇한 경우, 방해한 경우예요. 이와 같은 경우에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요. 우리가 그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조사를 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를 기피한 경우, 그러니까 방해라고 할까요? 조사를 방해하거나 조사를 기피하는 경우.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기서 조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소속 공무원이 하는 거죠. 조사는 소속 공무원이 조사를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를 하는 거고 보고는 그 관련된 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조사 또는 보고를 하느냐 이런 거죠. 측량업이라든지 측량업자들이 측량을 의뢰받아 가지고 측량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측량을 잘못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한 경우. 그다음에 측량업의 등록 기준이 미달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성능검사도 마찬가지예요. 등록 기준에 미달된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다음에 성능검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또 하나가 성능검사 대행자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해서 실태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럴 때 이제 조사 보고가 이루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차와 2차와 1차로 나눠지는데 요건 저는 이렇게 외워요. 1, 5, 15, 14, 15, 14, 12 이렇게. 자, 조사를 방해한 것보다는 거짓으로 보고한 게 더 크겠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150이니까 여기 반이면 얼마예요? 75가 되겠죠. 75가 되고 여기에 반은 얼마? 40이에요. 140이니까 여기 70이고 그 다음에 얼마가 되냐면 70의 반이니까 35예요. 120에 60에 30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측량업자가 측량기기에 대해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땐 똑같이 120이에요. 120에 60에 30 이렇게 돼요. 120에 60에 30 이렇게 됩니다. 120에 60에 30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위반했을 때, 2차 위반했을 때, 1차 위반했을 때
요거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150, 140, 120 이렇게 묶어서 딱 기억하십니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이 있지만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어떠한 암기 비법이 있으면 그 비법을 통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00만 원이에요. 여기서 요거 하나 더 볼게요. 측량 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성능 검사를 받는데 요거는 측량 기기 대수마다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만약에 측량 기기 대수가 3대인데 3대 다 성능 검사를 받지 않았어.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각각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 금액을 합산했을 때 요 12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돼요. 요것도 하나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다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는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성능검사 대행자 그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들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예요. 3차, 2차, 1차 해가지고 이건 163 이렇게 외우세요. 기존에는 요거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기존에는 100만 원짜리가 요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300만 원짜리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200만 원하고 100만 원 쪽에 이쪽으로 이제 다시 바뀌게 되는 거죠. 분포가 돼요. 분산이 되는 거죠. 자, 보통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신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신고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측량 기술자 신고하도록 되어 있죠. 측량 기술자는 학력이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엇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신고를 무엇했다? 신고를 거짓으로 했어요. 이 경우에도 이제 3차와 2차와 1차로 나눠지는데 측량 기술자가 신고를 거짓으로 했을 때는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그다음에 15만 원, 그다음에 그럼 얼마가 될까요? 8만 원이 되겠죠. 8만 원 이렇게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측량업자. 자, 측량업자들이 신고할 게 몇 가지가 있나요? 측량업자들이 신고할 게 몇 가지가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측량업자가 신고할 것이 3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등록사항. 첫 번째, 등록사항에 무엇이 있을 때,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등록사항 변경 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휴폐업. 휴폐업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물론 이 휴업의 경우에는 며칠을 초과해서 30일을 초과했을 때 신고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측량업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대여할 수는 없지만 측량업을 양도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합병이 돼요. 또는 상속도 됩니다.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지위, 승계, 신고예요. 휴폐업 같은 경우는 1, 2, 3을 구분하지 않고 38만 원입니다. 지위, 승계, 신고도 1, 2, 3회가 구분이 안 되고 60만 원이에요. 등록사항 변경 신고는 50만 원입니다. 3차 50. 3차가 50이니까 2차는 얼마? 반이니까 25, 1차는 13 이렇게 돼요. 50, 38, 60.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능검사 대행자. 이 성능검사 대행자도 각종 신고할 게 있는데 얘는 딱 2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더라 이겁니다. 그 2개가 바로 뭐냐면 똑같아요. 등록사항 변경 신고와 폐업 신고예요. 이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엇? 폐업이에요. 폐업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38이죠. 여기는 그냥 쭉 그냥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이고요. 등록사항 변경 신고 측량업은 50만 원이죠. 얘는 40만 원이에요. 40만 원이고 20만 원이고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행정형벌하고 행정질서벌을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교육도 어디로 오면 이쪽으로 오면 돼요. 왜냐하면 성능검사와 관련된 그 소속 직원들을 교육을 정기교육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163. 기존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이거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중에 신고와 관련된 부분들을 100만 원 쪽으로 다 이쪽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체크해서 보시고, 그럼 이 과태료는 누가 부과할까요? 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전에 우리가 지적법이 있을 당시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지까지도 명확하게 우리가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전체적으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이 부여한다. 이런 식으로만 그냥 넓은 의미로 규정을 해놨죠.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했고요. 자, 개정된 사항 있으니까 그 개정된 사항 반드시 체크하셔야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무원 또는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험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